이제 세 번째 파일은 연료량하고 비열을 구하는 방법. 여기가 좀 어려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열팽창, 그 다음에 고체, 액체, 기체 열팽창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단계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첫 번째 연료량인데 우리 교과서 220페이지를 살펴보면 연료량의 뜻이 어떤 물체의 온도를 1도씩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연료량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파워포인트나 이런 거 준비했던 반에는 이렇게 설명해 줬어요. 500ml 물병이 있고요. 여기 물이 가득 차 있고요. 그 다음에 1.5L 물병이 있는데 여기도 물이 가득 차 있어요. 500ml의 물병에 요만한 물병에 물이 가득 차 있고 요만한 물병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이 물의 온도가 10도씨다. 이 물의 온도도 10도씨다. 이 물에 가열을 해서 열을 가해서 여기도 가열을 해서 얘가 11도씨 얘도 11도씨가 될 때 들어간 열량이 있겠죠. 들어간 열량. 여기도 들어간 열량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들어간 열량 1도 상승시키기 위해서 들어간 열량을 우리는 열 용량이라고 해요. 여기도 열 용량이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500ml짜리와 1.5L짜리 물병에 들어간 요거 1도 상승한 열량과 이거 1도 상승한 열량이 다르겠죠. 여기는 양이 더 많으니까. 그래서 열용량은 물질에 따라서도 다르겠지만 양에 따라서도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양에 따라서. 그래서 열용량은 물체가 돼요. 물질이 아니라 물체예요. 그래서 크기도 중요한 거예요. 질량값도 정말로 중요하고 어떤 물질이냐도 중요한 거예요. 그럼 이제 열용량이 요거인 뜻을 알았으면 우리는 요것만 생각해 봅시다. 500ml짜리 물병이 3도 상승했으면 여기에 들어간 열량이 얼마일까? 얘의 열 용량이 500칼로리 퍼 도시예요. 얘를 1도 상승할 때는 500칼로리가 필요해요. 얘를 1도 상승시키려면 500칼로리가 필요하고 이것을 열용량이라고 했어요. 1도 상승하는데 필요한 열량이 열용량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3도 상승했으면 1도 상승에 500이 필요하니까 2도 상승이면 500 더하기 500이 필요하겠고 3도 상승이면 500 더해서 1500이 되겠죠. 그래서 열량을 구할 수 있어요. 열량은 열 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겠죠. 직접 이해로 구하면 열용량이 500칼로리 퍼 도시 곱하기 온도 변화 3도씨면 약분 500칼로리 1500 500 곱하기 3에서 1500칼로리가 여기에 들어가야 3도 올라간다 라고 열량 값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열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의 값이 필요해요. 그럼 열용량도 구해야 되겠죠. 이 열용량 값은 비열 곱하기 물질의 질량이라고 곱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따 배우겠지만 열용량을 구하는 방법은 비열, 물질마다 고유한 비열값이 존재하고 그 물질의 질량, 아까 전에 500ml짜리에 필요한 열용량과 1.5L 질량이 더 커지죠? 무거워졌겠죠? 그러면 질량이 커지니까 열용량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열용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으로 구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이 열용량과 열량을 구할 수 있으면 잠깐 다른 예를 하나 생각해 볼 거예요. 바로 물과 식용유를 가열하는 실험이 우리 교과서에 예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단순하게 몇 가지만 설명해 볼 거예요. 물 100g을 가열을 했는데
물 100g의 맨 처음 온도가 20도씨였어요. 잠시 후에 열심히 가열해서 열을 줬는데 얘가 60도씨로 상승했어요.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 바를 위해서는 얘가 70도씨로 상승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에 준 열량이 예를 들어서 1000칼로리를 주었어요. 1000칼로리를 얘한테 줬더니 우와 50도씨나 상승했어요. 똑같이 1000칼로리를 물 200g에 준다면 역시 처음 온도는 똑같아요. 그렇다면 여기는 얼마의 온도가 될까요? 생각을 해보면 열은 돈하고 비슷해서 제가 돈의 예를 들어줬거든요. 1000원을 줬는데 50도가 증가했네. 50도가. 근데 문제는 1000원을 줬는데 양이 2배예요. 사람이 2명만큼 늘어났어요. 그러면 각 사람마다 가지는 돈의 양이 줄어들겠죠. 질량이 2배가 됐으면 양이 2배가 된 거니까 돈의 양이 반씩 줄어들 거예요. 그러면 50도 증가했으니까 50의 반이 25죠. 그래서 40에 더하기 25도. 그래서 얘는 45도가 될 거예요. 증가량의 반만큼 증가하면 되니까요. 그 다음 식용유가 있어요. 식용유 100g 똑같이 물 100g이 아니라 물질이 다른 것의 100g은 20도에서 얼마만큼 증가할까요? 이건 실험을 해봐야 알 수가 있겠지만 중요한 사실은 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가 만약에 70도다라고 하면 이게 식용유가 아니라 물인 거예요. 하지만 제가 식용유라고 썼으면 70도가 아니라 다른 온도가 될 거예요. 그래서 90도 됐다고 예측합시다. 그러면 식용유 50g이 20도씨에서는 얼마의 온도로 변할까요? 이번에도 똑같이 할 거예요. 여기 100g을 50g 사람 둘로 생각합시다. 50g 사람 둘이 70 증가했죠? 70 증가했어요. 70. 각 사람마다 70도씩 증가한 거예요. 각 사람마다. 근데 여기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면 70 증가하고 70 증가했으니까 140 증가한 거거든요. 혼자서 증가했대요. 그래서 여기는 140이 증가하는 거니까 더하기 140해서 160도가 될 거예요. 이 관계 꼭 따져봅시다. 그리고 이게 플러스 70이거든요. 70도 증가했는데 50은 이게 더 양이 많죠. 양이 많으니까 50짜리가 2개씩 있으면 각 50마다 70 증가. 여기도 50마다 70 증가. 그럼 50 생각하면 140이 증가할 거다. 다 가지니까 140이 증가할 거다. 20에서 140을 더해야 되니까 140 숫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맨 처음 온도를 더해서 160도가 될 거예요. 하나 더 함정 문제를 만들 수 있는데 바로 두 가지 조건에서 물 50g으로 20도에서 출발하면 몇 도로 될까를 함정 문제를 만들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여기가 온도가 작으면 식용유와 똑같이 풀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렇게 된 게 30도로 되었다. 이렇게 30도로 되었다 하면 10도 증가했네. 100g일 때 10도 증가했으면 50g일 때는 50에 10 증가, 50에 10 증가니까 50 혼자서 증가하니까 40이다. 문제 풀면 돼요. 하지만 이 예를 살펴보면 여기서는 50이 증가한 거거든요. 50도씨가 증가했어요. 100일 때 50이 증가했으면 50g일 때도 50 증가한 거고 50g일 때도 50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50이 하나 있으면 50 더하기 50이 100이 증가해야 되니까 더하기 100. 답이 120도라는
라고 쓰면 틀려요. 열량은 120도 이론상 될 만큼 증가한 건 맞지만 물은 일반적으로 일기압에서 100도 이상 올라가지 않아요. 물은 100도가 끓는 점이거든요. 끓은 다음에 물이 아니라 수증기가 되거든요. 물이지만 기신 상태. 그래서 100도가 답이에요. 이런 걸 함정 문제예요. 예. 물의 특성을 알고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물의 끓는 점은 100도라는 상식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니까 이런 함정 문제 넘어가지 않도록 합시다. 이제 물과 식용유 각각의 어떻게 온도가 올라가는지 열량과 관계를 알아봤으면 비열을 알아볼게요. 비열이라는 것은 이번에는 어떤 물질이에요. 아까 전에 열량일 때는 물질이 아니라 물체였어요. 그러니까 덩어리가 다르면 예를 들어 물 1리터, 물 2리터면 덩어리가 다르니까 물체가 다른 거예요. 하지만 물 1리터, 물 2리터여도 물질은 똑같은 물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물질 1kg을 1도씨 상승 시키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러면 다시 아까 연령량과 비슷하게 열량을 구할 수 있는데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로 구할 수가 있겠죠. 아까 전 식에 의해서 요 값이 열 용량이 되고 곱하기 온도 변화가 되겠죠. 아까 전에 열 용량에서 열량 구하는 공식과 같은 공식이죠. 그러므로 비열 곱하기 질량은 열 용량이라는 값이 된다는 사실도 추가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열량을 구할 때는 열용량 곱하기 온도 변화인데 열용량은 비열과 질량을 곱해서 구한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할 공식은 바로 열량은 비열 곱하기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 흔히들 공식으로 CMT라고 해요. 근데 CMT라고 하지만 원칙상 알아보면 비열, 질량, 온도 변화예요. C는 비열이고요. 질량은 매스고요. 그래서 M쓰고요. 온도 변화, 템퍼러처에서 T를 써요. 델타 T라고 해서 보통 온도 변화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런 것보다는 그냥 온도 변화, 높은 온도에서 낮은 온도 뺀 것이라고 알아두시면 될 겁니다. 이제 비열의 뜻과 열량, 비열을 가지고 열량을 구하는 것을 알았으면 비열 구하기 실험했던 게 있거든요. 그거를 알아봅시다. 실험했던 것을 잠깐 우리 교과서 보고 알아볼 건데 교과서 페이지는 222페이지예요. 222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열량계에 200g의 물을 넣고 온도를 측정합니다. 열량계는 외부와 열 전달이 없이 되는 거고요. 물의 양은 마음대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200g을 여기서 준비했고요. 구리가 아니어도 돼요. 어떤 물질을 준비해서 전자저울로 질량을 확인한다. 이 물질의 질량을 가르쳐주면 되겠죠. 100g이다, 200g이다 가르쳐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가열한다 봤더니 물속에 넣고 끓이네요. 팔팔 끓일 거예요. 비커에 물이 끓기 시작하면 5분 정도 더 끓인다. 왜 끓일까요? 뜨거운 물과 팔팔 끓는 물과 금속이 열평형 되도록 끓겠죠. 다음 4번. 끓는 물 속에서 금속을 꺼내서 열량계, 즉 아까 전에 맨 처음 온도 쟀던 곳에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천천히 집어넣으면 될까요? 천천히 집어넣으면 공기중으로 열이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좀 잽싸게 넣어야 되겠죠. 바로 끓는 데 옆에다가 열량계 준비해서 이동 경로 최소화. 바로 툭 집어넣어야 되겠죠. 그리고 뚜껑을 닫고 외부와 열이 나가지 않도록 한 다음에 열량계에 물을 천천히 저으면서 온도를 측정하는 거예요. 온도를 측정해보고 온도가 몇 초에 온도 얼마, 몇 초에 온도 얼마, 몇 초의 온도 변화를 그래프로 점 찍으면 될 거예요. 했을 겁니다. 이렇게 했고 나서 그래프에 점을 찍으면 다음과 같은 가상의 그래프를 얻을 수 있어요.
가상의 그래프. 이렇게. 여기는 맨 처음 온도. 맨 처음 온도. 예를 들어서 20도씨다라고 가정해 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온도 변화가 안 생기는 곳. 여기는 이렇게 해서 이게 열평형 온도가 되겠죠. 이게 열평형 온도가 되겠죠. 가상의. 근데 좀 힘드니까 우리가 열평형 온도를 20도씨로 25도씨로 해봅시다. 항상 온도를 표시할 때는 이렇게 숫자를 딱딱 표시해주면 선생님들이 편하겠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0초, 여기는 0초, 맨 처음이니까요. 예를 들어서 3초, 온도 얼마 했더니 22도 이렇게 3초의 측정값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바로 6초, 온도 24도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실험만 시켰는데 사실 보고서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야 될 거예요. 정확하게는 그래프를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제가 다시 한번 써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맨 처음에 0초일 때 물의 온도는 20도씨였다. 3초일 때 22도였다. 6초일 때 24도였다. 9초일 때 25도다. 12초일 때 25도다. 이런 식으로 시간에 따라서 쓰면 0초일 때 20이다. 3초일 때 22다. 6초일 때 24다. 9초일 때 25다. 12초일 때 25다. 15초일 때 25다. 그러면 여기 6, 9, 12, 15 쭉 적어서 점이 똑똑똑 찍히게 되겠죠.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릴 수 있냐? 점 찍은 다음에 이 점을 부드럽게 연결하시면 이게 물의 온도 변화 그래프가 되겠죠. 물의 온도 변화 그래프. 이 상황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 이게 20도고 열평형 온도가 25도구나. 온도, 도씨, 시간, 초가 되겠죠. 그러면 금속은 온도가 몇 도죠? 88 끓는 물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100도겠죠. 여기가 100이구나 알 수가 있어요. 이게 금속의 시작 온도예요. 중간에 어떤 온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 금속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어떠한 경로를 따라서 와서 열평형이 될 거예요. 맞죠? 열평이 됐으면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냐? 바로 금속이 이른 열량 구할 수가 있겠죠? 온도 변화가 있고요. 다음에 금속의 질량, 아까 전에 얼마다 측정하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비열을 모르네요. 그러면 금속 이른 열량을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공식상 금속 비열 곱하기 금속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예요. 온도 변화 숫자가 나오네요. 100에서 25 얼마죠? 75예요. 75. 그러면 이거 숫자 75 금속 질량 측정값 적고요. 몰라요. X 동그라미 메모 해서 숫자 모르지만 이른 열량을 구할 수 있다 가정할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금속이 이른 열량 아까 전에 생각해 보시면 전파일에 보시면 이른 열량은 물이 얻은 열량과 같다고 했거든요. 물에 얻은 열량은 물 P열 곱하기 물의 질량 곱하기 온도 변화거든요. 그런데 온도 변화는 20에서 25니까 5잖아요. 5도. 물의 질량, 우리 실험에서, 우리 교과서 실험에서는 200g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물의 비열 알아봅시다. 외웁니다. 물의 비열은 1입니다. 1. 우와, 이거 답이 나오네. 답. 이거
이거 얼마죠? 1000입니다. 1000. 1000이 나오니까 오! 이거 1000칼로리네요. 1000칼로리. 얻은 열량과 잃은 열량이 같다고 했으니까 요 답도 1000칼로리네요. 아는 숫자, 모르는 x 놓고 계산할 수가 있네요. 그래서 금속의 비열을 측정할 수가 있어요. 금속의 비열을 측정하는 방법은 산물이 얻은 열량과 금속이 잃은 열량은 같다로 측정하는 거예요. 열량 구하는 공식을 아까 가르쳐줬죠? 지웠지만 그 공식에 각각 대입해서 쓰는 거예요. 모르는 숫자 그냥 딱딱 x만 놓고 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시험 문제에선 그렇게 어려운 숫자 아니었어요. 잘 보시면 약분이 되거나 사라지거나 해서 의외로 단순하게 해결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꼭 검사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비열이 측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좀 가상으로 해서 물 1200g 실험 했고요. 20도에서 25도로 상승했습니다. 금속은 100g을 썼고요. 실험을 했고요. 100도에서 25도로 열평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고 여기는 100, 여기는 20, 열평형은 25가 되겠죠. 온도 측정된 거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 값은 22도가 될 거예요. 그럼 요 값은 어떻게 할까요? 요 값. 먼저 비열을 구해야 되겠죠? 비열. 구해봅시다. 요거 물이 1200g이에요. 그럼 계산해봅시다. 물의 비열 1 곱하기 1200 곱하기 온도 변화 5는 이거 답이 6000 나옵니다. 6000. 입니다. 그리고 금속이 잃은 열량은 x 비열, 금속의 비열 곱하기 100 곱하기 온도 변화 75입니다. 75를 잘 보면 이거 3 곱하기 25거든요. 6000은 3 곱하기 2000이거든요. 여기 약분되네요. 약분되죠? 그러면 공 두 개도 약분되네요. 공 두 개도 약분되니까 x는 25분의 20이 되겠네요. x는 25분의 20이라 답이 나왔어요. 계산이 정확한지 한번 잠깐 볼게요. 물 1200 곱하기 비열 1 곱하기 온도변화 5는 금속 비열 x 곱하기 100 곱하기 온도변화 75 두 개 지우고요. 12 곱하기 5를 제가 3 곱하기 4 곱하기 5로 나누고 x 곱하기 3 곱하기 25로 나누면 3 약분 5 약분 되면 x는 5분의 4가 됐죠. 그래서 x는 0.8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이런 식으로 비열이 측정이 돼요. 비열이 측정되면 비열이 측정됐습니다. 그러면 금속의 비열은 0.5다 0.8이다 나오면 여기에서 얻은 열량 물이 20에서 22도로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온도가 올라갔어요. 그러면 얻은 열량이 있겠죠. 이 얻은 열량은 얼마일까요? 잘 봤더니 얻은 열량은 물의 질량이 1200이니까 1 곱하기 1200 곱하기 온도 변화 2죠. 그런데 여기 잃은 열량과 같겠죠.
이런 열량은 얼마일까요? 요 값은 2400이거든요. 그러면 요 값도 2400이에요. 근데 이 2400이 나온 값은 이번에는 비열을 구했어요. 0.8 곱하기 금속의 질량 100 곱하기 온도변화 모름. 이번엔 온도변화를 모름이죠. 그래서 와 2400? 오 100에서 이거 곱하면 80이네요. 0 지우고 8 지우면 3이네요. 오 온도변화가 30이네. 온도변화가 30. 오 온도변화가 30도 변해. 온도변화가 30도 변해. 100에서 30도 변하면 이 온도 70이네. 아 그러면 여기 두 번째 24일 때 똑같이 온도 구할 수 있겠죠. 평형된 거 온도 구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래프를 다 찍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열평형 그래프 이 그래프에서 금속의 비열 측정에 물의 그래프만 나오면 이 그래프는 계산해서 구하는 거예요. 비열을 구한 것을 대입시켜서 각각의 온도마다 대입시켜서 얻은 열량, 잃은 열량 갖다로 다 푸는 거예요.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이 풀이 방법은 연습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비열을 구한다. 그리고 비열 구한 것을 대입해서 이거 비열이죠. 질량이죠. 금속의 질량 100이라고 적혀있죠. 온도변화 모르니까 답이 나오면, 온도변화가 나오면 온도변화는 맨 처음 100에서 30만큼 변한 거니까 답이 70이다 라고 요 점이 찍혀지는 거예요. 꼭 잘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그래도 요 구간만이라도 돌려보면서 반복해서 이해할 때까지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라요. 이렇게 실험하면 물의 온도 대신에 밑에 금속의 온도를 맨 처음엔 100도겠죠. 그 다음엔 70도겠죠. 그 다음에는 40도겠죠. 그 다음에 25도로 열평형이 되는 거예요. 계산상에 이게 30, 30씩 줄어들 거예요. 그 다음에 2도 떨어질 때 30이니까 2도 떨어지면 15도 떨어지겠죠. 40에서 15 떨어지면 25. 이런 식으로 점점을 찍을 수가 있고요. 그래프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우리가 교과서에서 본 형태의 그래프. 이런 식으로 반복을 좀 해보시면, 저는 여러분들 지금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딱딱 떨어지는 걸 냈어요. 시험 문제도 그렇게 복잡한 숫자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문제로, 예상되는 문제, 비슷한 문제들이 어려운 문제로 풀 때는 아마 나올 테니까 이런 거를 연습해 보시거나, 아니면 정말 실력을 위해서라면 여기 숫자를 뭐 1000, 2000, 여기 숫자를 뭐 50, 79 이렇게 되면 계산기를 좀 사용하더라도 푸는 방법을 연습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비열을 구하고 열평형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를 상당히 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열팽창이에요. 열팽창. 우리가 고체일 경우에 앞에 배웠던 첫 번째 파일을 살펴보면 분자의 모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고체가 이렇게 있는데 얘에 열을 주면 얘가 운동을 하고 진동을 하니까, 운동을 하고 진동을 하면 옆에 에게 충격을 주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가 간격이 넓어질 거예요. 딱 봐도 간격이 넓어졌죠. 간격이 넓어지면 전체적인 부피는 어떻게 될까요? 커져요. 우리는 열에 의해서 분자들의 운동이 활발해지고 평균 거리가 늘어나고 부피가 커진 현상을 열팽창이라고 해요. 열을 가하면 열팽창 현상이 생겨요. 그래서 고체에서도 열팽창 생기고요, 액체에서도 열팽창 생기고요, 기체에서도 열팽창 생겨요. 근데 기체의 열팽창은 여러분들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바로 샤를레 법칙이에요. 보일의 법칙 다음에 배우게 될 샤를레 법칙이고요. 액체는 온도계에서 온도가 쫙쫙 올라가는 방법, 그것이 액체의 열팽창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224, 225페이지 열팽창 얘기를 했고요. 하나 더 고체 열팽창을 이용하는 얘가 바로 바이메탈인데, 바이메탈은 두 물질을, 열팽창 정도가 다른 두 물질을 우리 교과서는 그냥 딱 붙었다고 표현하지만 좀 더 정확하게 해서 끝과 끝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시키고 온도를 상승시켰으면 많이 늘어나는 쪽이 이렇게 휘어져서 바깥쪽은 많이 팽창함, 안쪽은 덜 팽창함. 가열했을 때 많이 팽창하는 쪽과 덜 팽창하는 쪽, 즉 많이 팽창하는 쪽이 바깥쪽으로 원이 그려지게 휘어지는 이러한 도구를 바이메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메탈, 만약에 가열이 아니라 냉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덜 줄어드니까 바깥쪽이 더 길겠죠. 이렇게 원의 형태로 되는 것을 이해하시는 것이 바이메탈에 대한 이해가 될 겁니다. 교과서 문제 한 번씩 보시고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큰 대단원 전체가 아니라 큰 대단원의 반이거든요. 그러므로 공식적으로는 227페이지까지라고 했지만 여러분들은 244페이지, 245페이지, 247페이지까지 있는 단원 종합 문제 중에서 앞부분에 해당되는 문제들도 풀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요. 이영주 선생님 시험 범위도 그렇게 어렵지 않고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